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오늘은 이 어른 수업 3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모든 것의 기본기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처님께서 항상 중요시 여기셨던 사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띠가 그 사람의 격입니다 라고 하는 부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한 법우님이 이제 송덕사에서는 전국에서 법우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공부할 때마다 매번 모이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 산청와 있을 때는 서울 분들이 못 오고, 서울가 있으면 산청 분들이 못 오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은 아예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유튜브 스트리밍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스트리밍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대요. 근데 남편이 밤에 공부하고 있는데 술 드시고 들어온 거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런다는 게 공부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술 드시고 들어오면은 횡설수설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횡설수설 막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법우님이 이 옆에 와가지고 빨리 저희 원빈 스님 법문하시니까 조용히 하고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싸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듣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10분쯤 들었는데 그날 반야심경 공부를 할 때였는데 반야심경 구절 중에 이제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구하는 바가 없으면 마음은 불안하지 않다. 즉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쯤 이야기를 딱 듣고 있을 때 그 술 취한 남편이 한참을 듣고 있다가 아 그거구나 그러더래요. 아 그거였어. 아 그렇구나. 공부하고 있는 분은 안 그러는데 옆에서 술 드시고 옆에서 구경하던 분이 갑자기 아 그렇구나. 아 그거였어. 답을 찾은 거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가만히 또 있더래요. 그러더니 부인한테 묻더랍니다. 그런데 넌 그게 되니? 난 안 되는데. 예? 구하는 바가 사라지면 안심이 된다는 것. 그래서 넌 그게 되니? 스님한테 가가지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되겠네? 되니? 물어보더래요. 부인이 특별히 대답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는 아들들 깨워가지고 스님이 그랬는데 넌 그게 되니?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답은 알겠는데 본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든 게 똑같아요. 뭐냐면 이게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요 안 되던 동작이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동작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감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알았죠? 근데 안 것과 별개로 연습을 충분히 하기 전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게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자기조절 능력이에요. 신체에 대한 통제권. 몸을 쓸 줄 아는가, 쓸 줄 모르는가. 이것에 따라 되는 사람은 빨리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마음도 똑같아요. 몸이든 마음이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자기조절 능력인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한다. 비법들이 다 나와 있어, 책으로요. 강의로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왜 못하느냐?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도 나오대요.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 비법을 공개를 해주고. 왜 공개해주는 줄 아세요? 네, 공개해도 못하니까. 어차피 자기 조절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공개해봐야 못해요. 핵심은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조절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런 질문을 너무 자주 할 거예요. 넌 그게 되니? 넌 그게 되니? 난 알아도 못하겠는데. 우리가 공포에서 벗어나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흔들리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분명히 안심해야 돼요. 그런데 안심은 무엇인가 자신이 구하는 바가 있을 때 깨진다라는 걸 그 간단한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안심은 남이 나를 건드려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를 끌어당겨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고요. 내가 오히려 무엇인가를 쫓고 있는 거지. 남 때문이 아니에요. 안심이 깨지는 건. 구하는 바가 있으면 깨진다. 그 구하는 바가 다른 게 별로 없잖아요.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사랑 아니면 성공이죠. 이거 말고 구하는 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별종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구하는 바가 있는 사람들. 스님들 깨달음.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 깨달음. 예, 별종들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 원하지 않아요. 깨달음 줄까 돈 줄까 그러면 돈 받죠. 깨달음 줄까 명예 줄까 그러면 명예 받죠. 자기 취향 따라. 취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에 따라 그 우선순위에 따라 분명한 건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나 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화근이 돼서 자신의 안심은 깨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원문을 들으면 구하는 바가 없으면 어떻게 얻나요? 거지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구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얻는 게 아니라 얻을 인연이 되면 얻어져요. 얻는 원인을 만들면 얻어지는 거지. 구하는 마음이 크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떼쓰는 사람이 최고 많이 얻지. 떼쓸 이유가 없죠. 구하는 마음이 커서 얻어진다면 석가모니를 연불하지 마시고 돈 연불하셔요. 그럼 얻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요. 무슨 착각이냐면 구하는 바가 본인 죽을까 봐 작전을 쓰는 거예요. 구하는 게 없으면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구하는 바가 본인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람이 진실을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구하는 바가 죽거든요. 본인의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바가 없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원하는 걸 훨씬 쉽게 얻어요. 여기서 구하는 바가 있다. 이것도 두 가지 정도의 간단하게 나눌 때는 수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게 있어서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원하는 거에 안 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안 달라는 것까지는 진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완전히 사라지는 것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원하는 정도로 해야지. 안 달라는 건 안 달란 걸 얻는데도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조절을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이 원하는 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가
구하는 바가 적어지면 분명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49%대 39% 무슨 숫자냐면요. 49와 39는 대졸자 수입니다. 49가 한국일까요? 39가 한국일까요? 네. 49%가 한국의 25세, 현재 25세에서 65세까지의 사람들의 평균 대졸자 수래요. 현재 49%랍니다. 39%는요, OECD 국가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본 학력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졸자 비율은 정말 높은데요. 그런데 대졸자가 높다고 뭔가 대졸자 높은 것으로서 기대되는 이익들이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나라들보다 뭔가 대졸자가 높으니까 큰 프리미엄이 있다든지, 낮은 데서 못하는 걸 한다든지, 뭔가,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든지, 대졸자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학 1년 다니려면, 4년제 대학 다 다니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학비만 말고, 학비만 드나? 학비에다 생활비에다가 뭐 이것저것 들면은 얼마나 들어요? 야, 싸게 다녔어요. 한 1억 든대요, 원래. 장학금 좀 탔나 봐요. 예. 장학금 좀 탔나 봐요. 한 6, 7천만 원 든다는 거 보니까 장학금 좀 타고 다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억든데요. 그러면 엎드려 가지고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기대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대학 졸업했다. 어느 대학 졸업했다. 이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뭐가 달라지는가? 그 명확한 기대값이 우리 국민들에게 공유되어 있는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졸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대졸, 대학교 졸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사실은 시스템이 서양 시스템을 가져왔잖아요. 네. 그래서 서양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원어를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번역을 할 때 아무거나 갖다가 이름을 신조어로 만든 게 아니라 참고해서 가져온 게 있단 말이에요. 원고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서양의 유니버시티와 다르게 동양에서 쓰이는 대학은 사서오경 중 하나인 대학의 명칭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의 의미를 알아야만 대졸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의 가장 유명한 구절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유명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사서오경 중 하나인 대학에서 분명히 가져왔을 텐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본인들 배우는 동양 고전 가지고 명칭을 따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도대체 뭘 배우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유니버시티 말하는 게 아니라 사서오경에서의 대학은 뭘 배우는 게 대학인가? 이걸 알면 그러면 사실은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붙일 때, 동양에서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그 대학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배움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값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기대값. 한번 볼게요. 우리가 대학 하면은 가장 유명한 구절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합니다. 이건 네 가지로 나뉘는 건데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제 어떤 분들이 해석을 하기를 수신이 되면 제가가 되고 제가가 되면 치국이 되고 치국이 되면 평천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든 치국이든 평천하든 수신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수신이 되는 자가 본인이 놓여진 역할군이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 제가가 되는 거고 나라 일을 하고 있으면 치국이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평천하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 텍스트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엄청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이 통일제국이 되기 전 그리고 사실은 된 후에도 여러 민족들과 사실은 성 단위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제국이 된 다음에는 성 단위가 사실은 치국 정도 되는 거고요. 평천하라 하면 그렇게 통일제국을 만들든 아니면 큰 나라를 만들든 했을 때 그 조그만 나라가 국이라면 큰 나라의 단위는 천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놓여진 환경에 따라 자신에게 놓여진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를 못하면 치국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못하고 치국하는 사람들 많아요. 치국을 못하는데 어떻게 평천하를 하느냐. 낙하산으로 평천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평천하 잘 되면 제가가 다 좋나? 가정 안 좋아도 평천하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인과 연에 따라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는 제가가 주어질 거고 누구에게는 치국이 주어질 거고 누군가에게는 천하를 논하는 자리가 주어질 텐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냐면 수신을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학에서 지금 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은 반쪽짜리예요. 대학의 중심 내용, 맥락의 반쪽이에요. 반쪽. 8조목 중에 4가지거든요. 그래서 반쪽이에요. 근데 이 반쪽은 분명히 모든 것은 그게 제가 치국 평천하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수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수신이 근본이다. 자신의 몸을 닦는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여기에서의 신은 자신이에요. 그냥.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 자기를 닦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은 자기 조절 능력 수신인데요. 수신 그러면은 천안 옆에 수신이 있어요. 우리 그 외가댁이 수신인데 수신하면 생각이 나 자꾸. 네, 천안 옆에 수신이 있어요. 네. 가정, 국가,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이 스스로를 닦는 수신에 있다는 이 가치는 동양에서 추구하는 대학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이란 스스로를 닦아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을 닦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건 장이에요. 장. 하나의 장이란 말이에요. 어떤 장이냐면 배움의 장인데 어떤 배움을 가질 거냐면 자기를 닦는 능력을 배울 거예요. 수신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유니버시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니버시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학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유니버시티와 일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벌써 2020년 됐잖아요. 아직 안 됐나? 2019년이잖아요. 저는 04학번이라 2020년 대학은 몰라요.
저는 이 밀레니엄이 조금 지난 다음 그때의 대학은 사실은 기억도 잘 안 나고 어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대학 시스템을 만들고 대학을 정비하고 대학을 기획했던 그 사람들이 명칭을 붙일 때의 기대값. 그 기대값을 보면 당연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수신의 장이고 이 수신의 장에서 배출되는 사람들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냐면 가정으로 들어가면 제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라로 들어가면 치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평천하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사람 몫은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 하나 정도는 책임지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대학의 졸업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자신을 닦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유명한 문장이 반쪽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머지 앞에 4가지 조목에 수신의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가 보면은 중요한 구절들을 잘 기억을 못하대요. 부처님 탄생하실 때도 천상천하 유아독존만 기억을 하지 그 뒤에 3개의 화택 아당한지는 기억을 못해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볼 때 팔조목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수신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을 어떻게 할까가 더 중요한데 근데 그 부분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한 번쯤 다 들어본 단어입니다. 수신의 방법론이 8조목인데 앞에 4가지 조목을 보면 경물과 치지와 성의와 정심입니다. 경물, 치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실학할 때 배우나요? 실학자들 이야기 나올 때 아마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이구나 요즘에 이거 나이가 나오네요. 윤리 시간에 아마 경물치지 하면은 이제 실학자들과 함께 외웠었던 단어일 것 같은데 경물과 치지와 성의와 정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수신을 하고 그 수신의 결과 무엇이 되는가? 제가 치국 평천하가 된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의 8조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경물이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할 때 크게 2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양명학 계통의 해석과 주자학 계통의 해석이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해석은 주자학 계통의 해석이죠.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자 선생님, 어차피 자자가 붙어서 선생님이구나. 주 선생님께서 어차피 만든 거니까 본인이 뽑은 텍스트 아니에요. 교육과정으로.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어.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에서만 그 사서오경을 중요시 여기는 그걸 여전히 채택을 해서 여전히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자 선생님께서는 경물이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격을 다가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을, 사물, 이 존재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체, 존재, 사물에 다가가다 이것을 경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가가면 가까이 가서 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치지, 알매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물과 치지가 조목으로 나눠져 있지만 보통 붙여서 하는 거예요. 경물, 치지 이렇게. 존재, 사물에 다가가 그 사물에 대해
알매 이르게 된다. 그 사물을 연구해서 알매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경물치지는 굉장히 물리학 같은 느낌인 거예요. 도올 선생님이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대요. 동양에는 물리학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요? 동양 전통에는 물리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비들이 물리학자라 이거예요. 왜냐면 선비들이 추구하는 게 경물치지이기 때문에.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물질의 이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다만 방법론이 수학을 썼는가 안 썼는가, 수학을 근본으로 한 실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 방향성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경물치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성의는 정성스러운 뜻이라는 건데, 이 경험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정성스러운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방향성이 역시 각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정심은 마음이 바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해석의 여지가 많겠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팔조목을 세워놓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겠죠. 예. 수신의 방법론, 부처님의 수신의 방법론과 비교를 해볼게요. 대학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소학이 있어요. 대학 배우기 전에 소학 배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수학 배우잖아요. 네. 아니, 작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큰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학에서는 수신을 안 하느냐? 소학에서도 수신을 해요. 소학에서는 아주 예의범절을 배웁니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신구의 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배우는 거죠. 그래서 소학의 수신은 예절을 통해서 닦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교에서는 개학에 해당이 됩니다. 개정의 사막 중에 개학,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다른 것, 개학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수신은 경물치지와 성의와 정심인데, 경물치지는 존재에게 다가가서 그 존재의 알매 이른다? 이것은 통찰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통찰지.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개정의 사막 중에 해학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대학의 정심, 마음이 올바르다. 이것은 마음이 고요하게 집중이 잘 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선정, 정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물치지와 정심은 전부 다 성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성의가 없으면 안 돼요. 연구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강의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요리도 안 되고, 성의가 없으면. 그럼 그 성의가 뭐냐면 깨어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이게 경물치지에도 근본이고요. 성의, 이게 정학에도, 정심에도 근본인 거예요. 성의, 이것이 이 예절을 배우는 데도 근본이고요. 모든 것의 근본이 성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의가 불교적으로는 사티, 깨어있음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불교에서 왜 보면은 마음 공부 이런 표현 쓰죠. 마음 공부는 정확히 뭐냐? 염정예를 마음 공부라 그래요. 염, 사티, 정, 선정, 해, 해학, 이 개정의 사막 중에 이 정학과 해학을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의 근본인 념, 사티까지 포함해서 념, 정, 해를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학에서는 이 계율을 배운다고 하는 건 행동하는 법하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학을 다 띄었다는 전제에서 예의범절을 잘 익혔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 대학을 뭘 배우는 거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대학 속에서는 이 예의나 말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은 소학에서 배웠다라는 전제에서 정학과 해학과 그리고 사띠에 대한 배움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에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팔조목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수신을 중심으로 해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은 수신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수신이 되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재가에서, 치국에서, 평천하에서 즉 모든 것에서 수신의 힘이 드러난다. 그럼 수신의 방법론이 경물치지와 성의와 정심인데 그 방법론 중에서 기본기는 바로 성의, 사띠 깨어있음이 그 기본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누구에게 설법을 할까? 그래서 이제 오비구를 찾아서 인연이 있었던 오비구를 찾아서 3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셔가지고 오비구들을 만나서 인사 나누신 다음에 조전법륜을 굴리실 때 맨 처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열애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열애는 중도를 깨달았다. 그 중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중도가 중자가 가운데 중자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가운데쯤 어중간한 데가 중도인 줄 아는데 그거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우유부단한 거고 중도라고 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도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도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구하고 있으면 다른 것이 정답일 때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엄청 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사고 싶은 걸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한 3주째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어요. 이걸 무조건 사야겠어요. 근데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와도요. 그게 더 좋다라는 걸 보기도 어렵고 누가 얘기해줘도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바보 같은 쇼핑을 하는 거죠. 신상이 나왔는데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거나 오히려 더 싸기도 한데 나는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게 뭐 해야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거 해요. 수많은 기회들이 와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모든 기회들 다 놓치고 결국은 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한다 그러면 빨리 하게 둬요 그냥. 친구가 뭐 한다 그러면 말리지 말고 하라 그래야 돼요.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구하다가 그거보다 더 강하면 사로잡히거든요. 사로잡히는 것 이게 안 달란 거잖아요. 안 달라게 되면
그러면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중도를 연습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중도의 힘을 일깨우면, 중도로 되돌아가면, 그럼 자기 조절이 가능해져요. 근데 자기 조절 능력이 정말 좋아 이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봐야 돼. 해봐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찍어 먹어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찍어 먹게 해봐야. 그래야 그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난다. 안 달라있는 것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고 안 달라있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중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하고, 똑똑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고, 똑똑한 소비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단어들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 달라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똑똑해질 수 있냐면 중도 상태에 있어야. 앞에 이야기했었던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구하는 바가 없어야.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고 안 달라 있지 않아야. 그래야 똑똑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어른 수업할 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좀 느슨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삶을 훈수 두듯이. 근데 그러려면 안 달라 있으면 안 돼요. 훈수 두듯이 살려면 중도에 가까워야 훈수 두듯이 똑똑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중도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중도에 이르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띠라는 거예요. 사띠를 통한 수신.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의 기본기는 결국 사띠. 원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든,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든, 공부를 잘하는 것이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든, 수행을 잘하는 것이든, 깨달음을 얻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돈 누가 벌어요? 자기가. 좋은 직장 누가 가요? 자기가. 끝까지 가서 깨달음 누가 얻어요? 예. 결국은 자기가 얻는 거니까 그거 잘 얻으려면 자기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만 가지로 뻗어나가도 그 만 가지의 근본은 결국 자기가 하는 거니까 수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의 방법론을 봤다시피 수신의 근본은 사띠예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어요? 못 얻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창시절이에요. 우리나라 특징이죠. 대졸이 49%라잖아요.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다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대학을 물어보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고등학교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잘해요? 집중해야 공부를 잘해요? 예, 오래 앉아가지고 자면 오래 앉아가지고 음악 듣고 음악에 빠져 있으면, 오래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오래 앉아가지고 밑에 만화책 숨기고 있으면, 오래 앉아가지고 밑에서 라면 까먹고 있으면, 오래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공부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다 딴 데 주의력이 가 있는 얼빠진 상태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도 사띠에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비결도 사띠에 있어요. 사띠가 좋은 사람은요, 한번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비결을 아는 거예요. 다만 신체를 조절하는 힘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건 뭐냐면 사띠가 아니라 재능이죠. 그 분야에 대한 재능. 그런데
재능이 부족해도 금방 알아들은 사람은 그 뒤에 노력 여하에 따라 금방 습득을 해요. 사람이 타고난 재능들이 전부 다르겠죠. 재능은 뭐냐면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경험에 따라 전부 다 재능들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사람마다 재능이 좋은 재능도 있고 나쁜 재능도 있고 분야가 전부 다 가지각색으로 다르겠지만 똑같이 재능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분야를 했을 때 쌌띠 좋은 사람이 훨씬 빨리 늘어요. 똑같이 재능이 좋은 사람들 있죠. 역시 쌌띠의 힘이 큰 사람이 훨씬 큰 성공을 거둡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재능이 있는 사람과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좀 얼빠진 거예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쌌띠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재능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기는 쌌띠예요. 모든 것의 기본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쌌띠의 힘이 바로 그 사람의 격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격이 있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쌌띠예요. 쌌띠가 모든 것에 적용되는 재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재밌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다면 그러면 총재능 말고 가지쳐 있는 재능들 하나하나를 익히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아요. 요거 익히고 요거 익히고 요거 익혀가지고 세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재밌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훨씬 더 근본적인 그 모든 뻗어있는 만 가지 일들의 근본이 되는 총재능, 총격에 해당되는 그냥 그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격 자체를 높여버리는 이 쌌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학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을 했으면 최소한 자기조절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졸업했더니 자기조절 능력이 있어서 가정에 갖다 놓으면 재가가 잘 돼요. 나라에 갖다 놓으면 치국이 잘 돼요. 세계적으로 가면은 평천하가 돼버려요. 직장에 가면 화목하게 일을 잘해요. 그러면은 1억 주고 보낼만 해요? 안 보낼만 해요? 근데 갔다 왔는데 경물치지만 조금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안 돼. 이러면 돈을 왜 썼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큰 배움이란 말이에요. 대학. 그 대학에서도 분명히 수신이 근본이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자신을 닦는 방법론은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쌌띠가 가장 근본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자신의 격을 높이는 그런 정진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배움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